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어제 이어서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길극. 이 이길극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극복하다. 극복이란 말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게 세운 계획이 이게 흐트러지지 않게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뭐 극기훈련 뭐 이럴 때도 극기복례라는 거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예의범절을 따른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극명한 사실이다. 극명하다는 거는 매우 분명하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 자전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건 상형자라고 나와요. 상형자라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무거운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운 거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어 있는 그 모양을 본따서 구부정하고 있다. 이게 무거운 머리를 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신체에서 우리가 왜 떨어지면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참고 견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돼 있어요. 워낙에 무거운 것을 이게 내 신체를 짓누르니까, 무거운 걸 짓누르니까 다리가 휘어지다 보니까 이 무거운 거를 참고 견딘다 이제 이런 뜻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이게 다리가 이렇게 휘어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11자로 딱 고든 다리보다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이게 무거운 머리를 이고 이렇게 계셔서 그런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칼슘이 부족해서 이게 뼈가 약해서 이게 휘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유난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다리가 이게 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그러면은 이제 틈틈이 이 다리의 근력 운동, 허벅지라든지 종아리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주면 다리가 꼿꼿하게 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글자는 이 사람인이 부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긴다. 그럼 이제 쉽게, 지금 이미 자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이 글자를 획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외우긴 쉬워요. 외우긴 쉬운데 그걸 갖다가 조금만 더 외우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 보면 여기는 이제 사람인이고 여기에는 그럼 열십이 나왔어요. 자, 입구가 나올 때는 보통 입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뜻하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당백이라는 게 있듯이 여기는 열십이 나왔으니까 한 사람, 이거는 사람으로 보면 이거 사람이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10사람을 상대했는데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무거워서 이제 이 다리가 휘일 정도로 이제 구부정하게 되는데 그거를 참고 견딘다. 이게 있는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해 두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글자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글자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세울건. 이 세울건이 들어가는 거는 건물, 건설, 건축, 건국, 나라를 세우다, 아니면은 건조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지을 조자 쓰면은 건조라는 거는 건물이나 어떤 배를 설계해서 만든다는 거를 뜻할 때 건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또 겨울 날씨가 건조하다 할 때는 이제 동음이어로 보는 거죠. 보통 이 글자는 하늘건이 대표 훈음으로 나오는데 마를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건조하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겨울 날씨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럴 때 조자를 이렇게 써서 건조하다. 이것도 건조, 이렇게도 건조. 그러면 이거는 날씨가 건조하다 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배나 아니면은 건물을 지어서 만드는 거, 설계해서 만드는 걸 건조할 때 벌써 한자가 다르니까 동음이어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전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뒤에 있는 거 분율은 원래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앞에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법칙률자잖아요. 그죠? 법칙률.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거고 소리가 률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조정정. 요 민책 받침으로 나온 건 조정정을 이제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정해서 나라의 법을 세운다 라는 뜻에서 법률을 제정한다 라는 그 원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전 설명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자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이 분율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글자의 뜻을 보면은 여기 점이 이렇게 있으면 책받침이 있으면은 뭐 천천히 걷다 뭐 이런 뜻이고 이거는 쉬엄쉬엄 간다 이제 이런 뜻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점을 찍고 나가면은 여기는 붙이고 나가는 거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가고 다 점이 없으면 여기 띄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이지 마시고 이 글자를 쓸 때는 분명히 여기 띄어야지 같이 붙였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까는 이 글자가 이거는 법칙률이고 이거는 조정정이라는 뜻에서 조정해서 나라의 법을 세운다 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또 다른 자원에서는 이거는 자전 설명이고 자원에서는 이게 분율, 요것만은 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붓글씨를 쓸 때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세워서 쓰는데 어떻게 쓴다? 이거는 천천히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엄쉬엄이라는 거는 이게 글자 우리가 붓글씨를 많이 아주 써서 이게 숙달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일필 위주로 쫙 쓰지만은 이거를 처음에 배울 때 한 획 한 획 배울 때는 천천히 한 획 한 획 이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가 나온 이유가 붓을 세워서 쓰되 한 획 한 획 천천히 힘줘가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자원 설명하고 자원 설명어는 달라요. 지금 자전과 자원이.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하시기 쉬운 걸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민책받침으로 나갈 때는 띄어서 나가는 거고 책받침으로 나갈 때는 붙여 쓴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별거 아닌데도 이것도 하나를 배워도 이게 제대로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시 그러면은 뭐 시인, 시상이 떠오른다 아니면 시집.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세대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시집 정도는 최소한 몇 권은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메일을 보내든 아니면은 문자로 보내든 이런 식으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지만 과거에는 손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손편지만 딱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편지 내용에 어울리는 시를 갖다가 물론 유명한 시인의 시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베껴서 그 두 장을 같이 이렇게 보낸다든가 뭐 이랬었어요. 그 우리 세대들 생각해 보면은 뭐 서정주 시인이라든지 조병화, 박목월, 청록파 시인 하면은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뭐 이런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김영랑, 뭐 김현승 이런 그 시인들의 어떤 시들을 몇 편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저도 외우라 그러면 한 대여섯 편은 이게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학교 다닐 때는 다 그런 것쯤은 외우고 그러잖아요. 암송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시상이 떠오른다. 뭐 또 아니면 시경, 서경 뭐 이런 얘기할 때 시경도 있고 시구 할 때도 쓰고 시비라 하면은 이제 그 시인이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분의 유명한 시를 갖다 이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시비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또 동음이의어로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할 때 이게 서로 시비가 붙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오를 시자에다가 안일 빈자 써도 시비. 똑같죠? 이거는. 그러니까 동음이의어. 이 시비. 한자가 한글은 같아도 한자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뜻도 당연히 다르겠죠.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뜻이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 시라는 거는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정서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이렇게 맞게 읊조리거나 또 아니면 이게 시로 이게 써나가는 거. 내가 시를 즉흥적으로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거를 글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시로 쓰는 거를 이제 뜻할 때 이 시를 쓰는데 그럼 여기에 말씀원이 나온 거는 바로 내가 어떤 말을 함축적으로 시로 표현해서 이렇게 읊조릴 때도 있고 말로써 아니면 글로 이제 글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지금은 보통 그냥 절사 그러지만은 이거는 관청시라는 뜻도 흔히 많이 쓰여요. 그럼 관청시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은 옛날에 삼권 분립이 돼 있지 않았을 때는 관청에서 나란 일, 행정을 보기도 하지만은 사법적인 일도 뭐 우리 집에 뭐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뭐 도둑을 맞았다. 이거 좀 잡아주세요. 할 수도 있고 또 뭐 살인 사건이 났다. 이런 것도 또 이게 다 마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관청에서 아주 큰 죄 같은 경우 의금부라든지 사원부 이런 데서 관리하지만은 또 뭐 자잘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마을 관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관청에서는 어떤 법
기율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한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정형화돼 있잖아요. 3434, 3434, 3543 여기 딱 맞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관청시 같은 경우는 관청에 어떤 기율이 있듯이 운율에 맞게 여기서 했다 하는 뜻에서도 회의 문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 자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새로운 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